지금 주제 발표에 이어서 이분이 여러 가지 이 다양한 그 본인의 그 주로 관여하시는 그런 그 분야의 관점에서 이제 말씀하실 부분 중에 두 분 토론에 대한 그런 이제 답도 있었고 또 제안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 하셨는데 보면은 그 토론의 이 앞으로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우선 그 주제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좀 순차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제 발표가 원래는 이제 이혜원 교수님까지 하면은 세 가지 주제인데 이혜원 교수님은 연구 개발 결과에 그 안전관리 그게 이제 타깃이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생략된 상태에서 김창기 박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우리가 잘 정리를 해서 일단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생략을 하고 미생물하고 이제 FFP가 될 텐데 아무래도 이 FFP는 얘기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좀 간단한 것도 먼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그 주제로 먼저 시작을 하겠는데요. 그래서 미생물 관계된 거 보면은 물론 이제 토론해 주신 분들 가운데 또 언급이 있으셔서 이제 발표된 주제하고 서로 이제 대답이 일부 된 부분도 있고 또 더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한데 우선 토론자 말씀들을 듣고 김성보 박사님께서 종합적으로 한번 본인이 제안하시고 또 문제점 지적하신 그런 관점에 비추어서 봤을 때 어떻게 들으셨는지 말씀을 좀 간단히 좀 먼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양하게 해주신 말씀 잘 들었고 아까 그 김창기 기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개발사도 준비가 충분치 않아서 시작하는 시점에 그다음에 심사를 받는 기관이나 전문가분들도 CJ가 GM 미생물로 산업화를 하려고 하는구나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유의주시하지 못하셨던 갑작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보관이 처져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개발사 입장에서는 저희 또한 심사의 방법, 실험법의 종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아까 새로운 연구 기법에 대한 도입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가 있을 때 계속 도입을 해서 모니터링이나 실험 기법에 대한 개발도 계속적으로 발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 주신 것도 물론 맞는 말씀이시고요. 또 반대로는 또 연구자들이 통념적으로 이것이 대표적인 실험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컨센서스가 충분치 않은 경우는 오히려 신식기법의 실험법이 심사의 방법으로 채택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예도 저희 심사 과정 중에 겪은 바가 몇 개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양이나 이런 것은 하이로 시퀀싱이라고 하는 토양 내에 있는 DNA 베이스로 한꺼번에 데이터베이스 라이브러리로 하는 데이터를 제출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토양에 있는 기존의 정통적으로 쓰는 방법에 비해서 대표성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다는 거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사 기준의 최신 기법뿐만 아니라 어느 수준까지가 지금 통념되는 시험 기법인지에 대한 거는 개발사들은 사실 효율성을 많이 따져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개발자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계기관이나 심사위원회가 현재 채택하고 있는 실험법의 상세한 기준, 방법론에 대해서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많이 청취를 하고 고려해서 연구 개발을 진행해야 되구나 하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개발 다 해놓고 실험을 다시 방법 바꿔서 하는 바람에 1, 2년씩 지연될 수 있는
그리고 밀폐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밀폐 환경에서 생산한 미생물, 그래서 그 미생물은 또 사균 형태로 가공이 되고 그 안에 있던 단백질만 정리해서 사용되는 어떻게 보면 제약 단백질 생산과도 유사한 공정. 그리고 이런 GM 미생물을 이용한 효소의 경우는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효소의 약 80% 정도가 이미 해외 기관에서 전부 다 그런 방법으로 생산하고 있다는 그 해외 기관의 통념적인 방법, 그 이미 하고 있던 통념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엔 저희가 많이 주장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유해성 그것이 그 밀폐 환경에 대한 설비 기준 강화와 함께 약화되거나 배제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초반에 많이 의견 교환이 있었고요. 이제 거기에는 두 가지에 대한 큰 부분에 대한 가이드를 주죠. 거기에 저희가 수긍을 하고 환경 유해성에 대해서 그간의 협의 심사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향에 대해서 새로운 시험과 추가적인 연구 결과를 모두 합하여 제출하고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그거였습니다. CJ 제일제당이 생산 기술에서 생산에서 밀폐 환경을 잘 유지할 걸로는 신뢰가 좀 갈 수 있겠다. 그러나 그런 설리에 의해서 기타의 좀 더 작은 벤처나 또 다른 기관에 있어서 모든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있는 대표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라는 그 말이 가장 큰 저희가 하게 된 계기 중 하나였었고요. 또 하나는 아까 그 김은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안전성에 대한 그 평가가 그 LMO법을 쭉 보니까 처음에 저희가 LMO법도 개발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제조한 미생물을 이용하는 것 자체에 대한 안전성을 뭐 어떤 것이 대변해서 대표성을 가질 수는 없다. 각각 이벤트별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종의 한정에서는 성실하게 과학적 근거를 다했고 그것은 안전하다고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LMO법의 기본적인 취지로 받아들여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벤트별로는 독립적인 미생물 내지는 제조업체를 받아들이고 관련된 그 전반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부분은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영업을 했고 그래서 과정을 통해서 사실 국내에서 미생물에 대한 심사 기준이 굉장히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많이 그 가이드 기준에 대해서도 방법론까지도 공방도 좀 있는 경우가 있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저희가 그 당시에 주장했었던 거에서 크게 나중에 그 연구는 뭐 지금 첫 사례다 100종을 했다 200종을 했다 300종을 했다 숫자가 많이 늘면 심사 기관도 정형화된 기준이 생길 것이고 그 기술 영역에 대한 가이드도나 사회적 통념이나 이해도 또한 많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저희는 이렇게 좀 더 어렵게 돌아갔지만 앞으로 국내에 있는 수많은 PT 연구자들께서는 비록 저희와 유사하게 향후 1, 2년, 2, 3년 안에 유사한 길을 가시는 분들은 또 같이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안전하다는 실제 검증 결과를 지속적으로 축적해서 학계에 보고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이번에 LMO법이 개정이 되면서 밀폐 환경에 대한 관리 기준, 설비 기준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존에 없던 법이 새로 생기면서 규제성이 좀 더 어떻게 좀 더 규제성 법이 하나 더 느는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밀폐 환경에 대한 기준 강화와 그거에 동반한 환경 방출에 대한 평가 기준을 금액이나 그 돈 입장에서 어떻게 조금 더 개발자의 입장을 좀 덜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적절한 밸런스를 유지해 줄 수 있는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저희가 바라고 있는 개정되는 법안에 대한 바람 가장 1순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전자 변형 미생물 CJ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이 관련된 이 룰이 이 제도가 사실은 특히 이제 산업용에 있어서는 국내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개발사도 그렇고
또 이걸 심사 관리해야 되는 정부 당국에서도 그렇고 곤혹스러워 혼선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곤혹스러워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우리나라의 이적 관련된 안전관리 제도를 만들자라는 그런 그 의견을 모아서 좀 상당히 일단 1단계 수준의 그 제도는 구축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앞으로도 할 일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요. 김성거 박사님이 얘기해 주신 가운데 아까 발표 자료 중에서 만약 제도가 보완이 잘 되면 앞으로 특히 이제 GM 미생물이 관여된 생산 시설의 그 밀폐 수준이 잘 확립이 되어 있다면 인스펙션만으로 또 어느 정도 사전에 그 단계를 지음으로 해서 이 개발사나 또 그걸 바라보는 뭐 국민들이나 다 보다 더 안전한 그런 체제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이제 앞으로 더 숙제라고 보고요. 혹시 이 유전자 변형 미생물하고 관련돼서 토론자 중에서도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혹시 있으십니까? 질병관리본부 손태종입니다. 미생물에 대한 방금 CJ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밀폐 환경에 대해서 잠깐 부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적으로 연구개발 단계나 지금 현재 생산 공정 단계에서 밀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죄송합니다. 이제 영어를 사용을 하자면 컨테인먼트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실험실이라든지 생산 공정을 이용한 연구시설을 구분할 때 4가지 등급으로 구분을 합니다. 거기에서 제1등급에서 제4등급까지 구분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느 국가는 1, 2등급을 베이직 랩이라고 하고 3, 4등급을 컨테인먼트 랩이라고 합니다. 즉 밀폐 연구시설이 3, 4등급이고 1, 2등급은 기본적인 연구시설이다. 또 어느 데는 1, 2등급 역시도 이렇게 하나의 개로 콘크리트든 판넬이든 그래서 하나의 개로 막혀져 있기 때문에 컨테인먼트라고도 얘기하고 3, 4등급은 하일리 컨테인먼트 랩이라고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밀폐 연구시설은. 근데 사실상 어떻게 구분을 하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도 그 밀폐된 미생물에 대해서 환경유해성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나오게 된 계기 자체가 기본적으로 설비와 시설에 대한 구성의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보고요. 사실 이제 CJ 타가로스 관련해가지고 한 설비와 시설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생산 공정이나 연구시설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연구시설 설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기 중에 미생물은 실제적으로 가장 위험성이 많은 부분이 물론 HIV처럼 혈액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가장 위험성이 많은 부분이 이제 에어로졸을 통한 비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흡수를 통한 병인성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기 조화를 잘 컨트롤하고 스크리닝할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실제적으로 폐수 처리를 잘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하일리 컨테인먼트라든지 아니면 3, 4등급처럼 음압이 항상 바람이 이렇게 여기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바깥보다 이 안이 음압이 돼서 실제적으로 미생물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항상 바람이 안쪽으로만 흘러서 차압이 유지가 될 수 있는 이 3가지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과 함께 저희가 이제 밀폐라고 얘기를 할 때는 1차적 밀폐, 2차적 밀폐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안전 설비, 예컨대 생물 안전 작업대를 얘기를 합니다. 바이오 세이프티 캐비넷이라고 하는데 여기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클린 벤치와는 틀린 클린 벤치는 안을 깨끗하게 하지만 생물 안전 작업대는 안을 미생물을 가둬서 음압 상태를 일단 유지를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병원 제가 그 안에만 있고 스크리닝 돼가지고 될 수 있도록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이런 1차적 밀폐와 2차적 밀폐가 방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내에서 어떤 격리된
음악으로 격리된 이런 2차적 밀폐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비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한 안전성이 어느 정도 연구시설 단계에서는 구체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생산 공정 단계에서는 지금 현재 시작을 한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 앞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예시들은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실성이 없었기 때문에 환경 유해성에 대한 이런 많은 부분 평가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 이런 어떤 공조학적인 기계 설비학적인 그런 부분들과의 어떤 코업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저희가 불필요한 어떤 그 평가 요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밀대 시설에서 이용하는 그 GM 미생물 경우에 그 환경 영향 평가의 정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서 시작해서 그 부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김 박사님 주제 발표 시도 대행을 하셨고 김창희 박사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으셨고 했는데 우선은 손대정 박사님 의견은 밀폐 수준 그 가능 여부가 고려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맞는 말씀인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부분도 아마 근본적으로 물음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준원 연구관님 그 환경적인 측면에서 뭐 별도 의견이 있으신가요? 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긴 했는데요. 현재까지 유해성 평가는 대부분 식물 위주로 했기 때문에 미생물에 대해서는 작년에 할 때 저희 위원회 내부에서도 좀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환경 방출에 대한 거는 식물에 대해서는 잡초에 대한 부분을 좀 관점을 했는데 이건 밀폐의 미생물은 어느 수준으로 위해성을 평가를 환경적인 측면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았고요. 지금 또 다시 CJ에서 미생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다시 그 부분에 대한 걸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규정에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미생물과 생물을 식물을 어떻게 구분해서 어느 단계까지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검토하면서 부분을 정립하는 단계라서 지금 사실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에 어떻게 하겠다는 걸 얘기하기가 되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직 지금 정립 단계에 있는 상황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점점 진전이 되면서 그 부분을 앞으로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게 좀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하나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의도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보통 그 대기업에서 어떤 좀 글로벌 사업을 바라보고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정부에서 BL2급의 밀폐 생산 환경을 해라 하면 기본적으로 BL3 이상을 합니다. 더 투자를 많이 해서 왜냐 그 연속성에 대한 그 기업의 이미지 부분과 고려를 하기 때문에 그 어떤 그런 거에서 더 강화하는 그런 설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강화를 하는 게 기본적인 그 어프로치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이 그 간혹 저희가 몇 명의 이렇게 그 몇 개 한정된 그룹이 가능한 그 규제가 과연 그 방향 자체가 실질적으로 산업공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환경 그 국가산업화는 그 발전에 대한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대부분 벤처나 또 새로운 기술을 더 나만이 가진 기술을 가지고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아이템이 성공하냐 마냐에 따라서 그 관련된 사람들이 회사 한순간에 망한다든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획기적인 또 부가가치 창출한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중소형 기업의 기술 중심의 회사들이 더 많은 연구들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그런 데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랩에서는 음악 다 그러고요. 설비적으로 다 차업하고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장을 한 500평짜리 공장을 짓고 수천의 설비가 한 수십 개가 들어가는 공장에 각각을 저희가 연구용 설비만큼의 밀배형 환경으로 굉장히 낮은 레벨 안전위생부까지 다 보완을 하실 거다라고 한다면 또 만약에 심사의 과정 중에 추가 보완이 나와서 설비를 BL2급으로 설비를 준비를 하던 거를 갑자기 BL3급 설비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는지 하는 중간에 심사 중에 바뀐다는 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 1년 더 예를 들어서 심사 과정 끝나고 공장도 짓고 해가지고 한 5년 뒤에 사업을 하는 것과 심사 과정 중에 사실 누구나 다 심사 진행하면서 정도에 따라서 이미 생산을 할 설비나 이런 기준에 대해서 아마 준비를 하실 겁니다. 1년, 2년 얼마나 사업을 빨리 하시느냐 또한 사실 어떻게 보면 연구의 아웃풋 중심에서는 현실성은 과연 놓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렇다고 하면 초기 지금은 이제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지속된 레퍼런스의 축적이 좀 더 그 발명자나 연구자들이 인지할 수 있고 이 정도면 내가 설비 기준이 뭐다라는 게 명확해져야만 향후에 그 피해가 줄여질 수 있지 않을까 볼 수 있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산업적인 쪽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심사하다가 설비 기준을 강화하라는 것 때문에 공장 전체를 밀고 새로 지을 수도 있습니다. BL2, BS 음압 설비 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설비가 우리가 작은 스페이스에서는 쉽게 개선이 가능하지만 큰 생산 공정을 생각을 하면 또 연구용과 생산용을 좀 더 다른 관점에서 그 이후에 법 개정 이후에 또 상세한 법안에 대해서 세부 검토를 많이 하시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계속 준비가 되실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개발사는 참여를 안 하겠죠. 분명 여기 있는 학자나 연구관나 관련 부분들이 참여를 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이냐 하는 부분, 그 밀폐환경으로 하는 부분이 왜 굳이 거론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관점에서 조금은 그 현실성에 대해서 현실적인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걸 좀 많이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게 산업계에 몸담고 있는 연구자로서의 의견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일제 LMO 법제도 관련한 업무도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 질병관리본부에서 밀폐 연구시설에 대한 국가 관리를 메인 업무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을 하고요. 근데 약간의 가정된 부분이 있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BL2와 BL3 연구시설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BL2에서 사용하는 미생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미생물을 사용을 하고요. BL3는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가지고 취급할 때 BL3에서 하고 거기에 따르는 이제 설비비라든지 시설비 역시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게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업체에서 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어떤 실제적으로 어떤 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떤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미생물을 취급을 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BL3 랩을 사용할 수 있는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를 가지고 사용하는 예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저도 모니터링 해본 결과 없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위해성 평가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허가받기도 힘들고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1, 2등급 연구시설 내와 준하는 그런 설비, 거기에 따라서 어떤 국민적 정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 부분이 아마 포함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우려의 부분은 다소 좀 부족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제도를 만들 때 또 평가하고 심사할 때 고려해 줍사 하는 그런 산업계의 강한 닭의 말씀이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미생물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그 발표자와 토론자들 사이에 이제 마칠까 하는데요. 혹시 이 미생물 관련해서 뭐 이따가 종합적으로 플로어에 열어서도 뭐 얘기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FFP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뭐 의견을 표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플로어에서. 저는 간단하게 네. 질문만. 지금 국내에서 LM 미생물을 개발하고 있는 게 CJ에서 몇 개나 되며 혹시 뭐 다른 데서 파악하고 계신 게 몇 개나 있는지. 그 단계가 연구 단계도 있고 초기 단계도 있고 상용화 측정 단계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사실 LM 미생물을 가지고 사용하는 게 연구 개발이 국내에서 생산하지 있지 않은 목적이라고 보면 CJ에서만 수십 종 정도 미생물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사료용하면서 앞서서 발표 말씀드렸던 것은 해외 사업장에서 사료용 목적이기 때문에 국내 LM국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뭐 많이 사업했던 부분은 해외 나갈 수 있지만 처음 해보는 거를 해외에서 생산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쟁사 경우는 셀 수 없이 많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BT하는 분 중에 유전자 제작 기술을 쓰지 않으시는 분 없고 미생물 하시는 분 치고 산업화 전혀 생각 안 하시는 연구자는 그 중에 절반도 안 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미생물 하면 산업적 응용 목적으로 연결하는 거를 바라시는 분들이 많다고 보고 있으면 그렇게 보면 국내에 있는 미생물 연구에 굉장히 많은 수가 적어도 많이 그쪽으로 가길 바라고 있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그 FFP 이 식용 사료용 가공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토론자분들 대부분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미 이 김재단 박사님께서 취재 발표를 통해서 많은 그 제안과 개선 사항 필요성에 대해서 특히 이제 수입 심사의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나라 안전관리 제도에 대해서 김재단 박사님 토론자 분들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어떻게 들으셨고 또 본인이 생각하시는 관점하고 얼마만큼 대응이 되셨는지 또 어느 정도의 필요성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뭐 제가 발표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토론 주제 발표를 해주신 분 중에 이제 제가 김은진 교수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특히 그 중에 현재 협의 심사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시면서 통합 심사 그런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좀 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게 또 앞으로 제도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이런 건전한 생각을 가지시고 계신 김현준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용희 연구원님께서 법정 심사 기간을 잘 지켜지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앞으로도 계속 좀 주어진 기간 내에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현재 그 연구관님도 언급하셨듯이 식약청에서의 그 심사 노하우가 이제는 12년 정도가 흘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초기에 그 심사를
유전자 제조식품의 심사를 시작하셨을 때에 이제 다른 기관이라면 이제 농진청의 그 심사 농진청의 그 관련 그 부서에서 식약청의 그런 그 앞선 경험들을 상당히 바탕을 그 기초 삼아서 그 기반을 쌓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 저도 이제 그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12년의 이런 노하우라는 것이 앞으로 그런 걸 비춰봤을 때 이제는 어느 정도 그 심사의 그 합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 많이 그 옛날 그 경험의 그런 걸 바탕으로 좀 이렇게 땡겨질 수 있는 그런 시기도 되지 않았나.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 초기에 1986년 같은 경우에는 다 이 GMO에 대해서는 다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이것이 무슨 어떤 그 하나의 뭐 농약이나 뭐 화학물질로도 더 혹독한 그런 취급을 받아서 실험하는데도 철옹성 같은 그런 뭐 교도소로 말하면 아주 절대 도망 못 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이런 철옹성 같은 데서 시험을 하는 그런 경험도 사실 있다가 그런 게 시기가 점점 지나가면서 이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구나 하고 상당히 이제 경험을 축적하고 습득을 한 결과 좀 이렇게 퍼미트라든지 이런 아주 강한 그 규제에서 뭐 노티피케이션이라든지 이런 식의 흘러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혹시 뭐 그런 경험이 이제 많이 쌓여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좀 심사의 고려 대상이 되지 않을까. 최근에 또 동향을 보게 되면은 그 이벤트 베이스드 그 어세스먼트가 현재 그 주된 트레이드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같은 뭐 BT 독소 유전자, 예를 들어 프라이1 AC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이벤트들이 여러 개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럴 때의 현재까지 뭐 이벤트 베이스의 이런 심사를 트레이트 베이스 쪽으로 가져가게 되면 상당히 좀 효율적으로 심사를 제출하는 쪽에서도 또 심사를 또 하시는 그런 입장에서도 상당히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의 어떤 단수화, 합리, 효율성 이런 데 많이 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박태성 박사님께서 미국의 그 시스템이 요즘에 좀 지연되는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심사를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뭐 미국 쪽에서 어프로벌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좀 지연되는 경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조금 실제 상황을 한번 봐야겠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 기관 EPA, FDA, USDA의 역할들이 상당히 코디네이트된 쪽으로 이제 가고 있고 또 저희하고도 뭐 약간 저희가 좀 다릅니다. 저희는 커뮤니티 위주의 심사 체제지만 그쪽은 레귤레이터 중심의 평가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고 필요시에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최근 제가 뭐 좀 이렇게 인터넷이라든지 정보에서 들어온 바로는 EPA 쪽이 좀 뭔가 좀 불합리하게 강화하는 뭐 그런 추세가 있다는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토론자로 나오시는 분들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도 저도 이제 충분히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앞으로 이제 저희가 또 개선해야 될 점들, 좀 보완해야 될 점들은 충분히 고려해서 심사 평가자료, 앉아서 평가자료
심사 신청하는데 많은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주제 발표를 해주신 김태선 박사님 입장에서는 토론해 주신 분들 말씀 가운데 특별하게 아주 큰 이견 차이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만 혹시 있다면 이제 계속 얘기해 나가고요. 플로어에 열어서 이 FP 관에서 뭐 어떻게 들으셨거나 또 추가로 문제를 제기하시거나 말씀해 주실 사항이 있으시면 마이크를 들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노바의 한자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좋은 또 발표해 주시고 또 토론도 해 주시고 그래서 좀 오래간만에 이런 세미나를 또 경청하면서 많은 걸 배워서 대단히 감사드리는데요. 오늘 좀 들은 얘기 중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안전성 관련돼 가지고는 개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무지해서 이런저런 질문 되게 많습니다만 혹시 시간이 되면 제가 나중에 또 질문할 수 있는 거를 좀 내 말씀도 올리고요. 먼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건 질문은 아닌데도 이제 약간 코멘트 비슷한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아까 이제 앞서서 이제 우리 특히 이제 김은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개발하는 사람들이나 또 기업이나 오늘 뭐 CJ에서도 발표하셨습니다만은 그 안전성이 무조건 보장되어 있다,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막 주장만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사실 안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해요. 그래서 그런 말 함부로 하지는 않고 단지 이런 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오늘 오신 분 중에서 퍼블릭에서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개발하는 사람들 결국은 이게 나중에 이제 영업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우리가 특히 이제 종자를 개발할 때는 종자는 난제물을 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난제물을 개발하고 있을 때 걔네들을 우리가 어떻게 재배를 하고 어떻게 개발하는 방법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GM은 지금 똑같이 만들고 있거든요. 단지 이제 유전자가 하나가 더 첨가가 된다 또는 두 개가 첨가가 된다 이런 측면인데 실제로 난GMO도 우리가 위해서 평가를 하지 않는 입장에서 유전학적인 측면 또는 육종학적인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안전성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조건 안전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 한 적은 없지만은 저는 그렇게 안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다시 지금 오늘 토론 이슈로 돌아와서 제가 아까 우리 김사장 박사님이 좀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만 심사 절차에 대해서 제가 또 좀 짚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특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최저작물 관련돼서 제품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종류도 10개 넘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중에 고추는 이제 가장 지금 근접해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심사서를 첨부를 하려고 작성을 좀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협의 심사라는 게 지금 5개 기관에서 별도로 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다 선생님들이 와 계시는다면은 그래서 저는 단순 논리로 식약청이나 농촌진흥청에다가 제출만 하면 된다는 걸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전서부터 이제 이런 얘기 자꾸 나와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자꾸 좀 궁금하고 있는데 저희들하고 솔직히 국립수산과학원하고는 뭐 얼마큼 가까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만든 서류가 이런 데까지 다 좀 제출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뭘 우리가 개발한 사람이 모르냐면은 우리는 하는 대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어떻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할 거예요. 근데 아마 우리 김선보 박사님들 CG에서 이걸 아마 개발하고 심사를 할 때도 상당히 신청이 되게 많았을 거라고 있는데 우리도 그래요 사실은. 우리도 어느 정도 피해자 입장으로 우리가 동전선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안전성 관련돼서 또는 리스크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측면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받고 우리는 개발만 했기 때문에 그 양반들 믿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모든 게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실질적으로 심사처 같은 거를 미리 작성하려다가 야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 세 군데서 따로 평가를 한 자료 내라 하기 때문에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최근에 들어와서
그 GM 신호 사업단에서는 또 작물별로 프로토콜을 좀 만들려고 해서 서비스를 좀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시사청구서를 만약 낼 때 거기서 뭐 나온 얘기하고 우리가 좀 삐뚤 안 맞으면 우리가 또 뭔가 또 다시 보완자를 내는 확률이 또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우리 이제 국내에서 이제 개발하는 사람 입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태까지는 전부 다 그 해외에서 수입하려는 거를 이제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 더 복잡할 수도 있고, 아까 우리 김창기 박사가 이훈 교수가 만들어낸 그 잔디도 굉장히 좀 어려울 거 많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좀 원하는 게 뭐냐면은 정확하게 리스트를 달라는 얘기예요. 뭘 우리가 더 해야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만약 저희가 개발한 GM고추가 지금 이런 식으로 심사를 작성하고 있는데 어떠한 리스트를 다 만들어가지고 그걸 따로 제출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저희가 그냥 시각적으로 농촌지에서 제출만 하면은 그게 자동적으로 수평적으로 가서 협의 심사를 해가지고 야 이거 농림청에서 오케이 했는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봤더니 이건 아니다. 너 다시 이거 가서 다른 우리가 원할 때 내라. 이러는 건지. 이런 절차상의 모든 거가 잘 이루어지면은 저희들이 그런 프로토콜 가지고 빨리빨리 좀 대처하면 되거든요. 근데 개발의 입장에서 저도 무지해서 그런 걸 많이 못했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것도 오늘 그 토론 그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좀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공식화하거나 무슨 뭐 규정을 하거나 아니면 지침을 해서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약간 좀 답답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질문은 아닙니다만은 아마 그 지금 토론을 하시는 분 각각 다 전문가하고 하시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그 개발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개발을 해서 한 거를 제대로 평가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재방을 받을 수 있고, 또 이 내용이 잘 돼야지 저희가 또 외국 나와서도 그걸 그대로 또 똑같은 프로토콜을 가지고 외국 사람들하고 딜해서 거기서도 또 위생평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프로토콜을 밀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굉장히 좀 필요한 것들이 많을 텐데 뭐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들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재 박사님. 한재 박사님께서는 그 국내 개발 관점에서 기존에 우리 갖추어진 제도를 잘 제발 따를 테니까 따를 수 있게 명확하게 좀 지침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대산 대표님이 하신 것 중에 내용 중에 하나를 일단 수정이 좀 약간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요. 농촌진흥청 작물 재배 환경에 대해서만 보는 게 아니라 농업용에서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페이지로 보면은 148페이지에 보면 작물 재배 환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농촌진흥청이 협의하는 부분만이 작물 재배 환경이고요. 그러니까 환경 정화용이라든가 의료용에 대해서 작물 재배 환경에서 보는 거고요. 농촌진흥청은 농업용 전체에 대해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농촌진흥청은 작물 재배 환경만 보고 다른 부분을 안 본다, 이런 부분이 때문에 수정은 좀 약간 요청을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자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지금 통합고시에 지금 별표 10-1이 통합본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한가원에 내는 그 동그라미가 있고 수가에 내는 동그라미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별표 10-1에서 그 합본으로 해서 한 곳만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그 시스템에 대해서 책의 순서에 따라서 한 권을 똑같은 책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수가원에 주고, 그다음에 뭐 질병관리부 주고, 그다음에 농지청에 내고 똑같은 내용을 그냥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통합고시 10장에 보면 이제 개정안 말씀을 드릴 텐데 10-13조에 따라서 그 취향에 따라 거기 각 항목에 따라서 각 기관들이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가원도 그 항목만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뭐 그게 어류가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그쪽에 대해서 쓰시면 어류에 대해서 이게 관계가 많다. 이렇게 만약에 고추가 어류 갈아서 어류 사료 쓴다. 그러면 어류에 대한 독성이 필요하지 않겠냐 얘기가 보완이 나올 수 있겠지만, 만약 고추라고 하나의 예를 들었을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독성에 대해서 어류,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출본은 통합고시본이 합본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개정안에 따라서 준비를 하시면
지금 과거에 뭐 수가원용은 뭐 따로 만들어야 되고 학과원용 따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다 해소되지 않을까. 그리고 검토 분야도 거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취향에 따라서 그 항목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다른 뭐 수가원에서 분자생물학 쪽에는 뭐 자료를 요청을 한다든가 환과에서 요청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하나로 합쳐져서 나갈 거고요. 아까 김은진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항목이 넓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거 참 맞는 말씀이고요. 이거는 앞으로 지금 협의심사 기관들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최소한도로 줄이고 자연생태계에서 그럴 부분 아니면 작물 재배 환경, 수학 환경에 대해서 세세 항목으로 좀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좋은 말씀이라 생각하고 정부 기관들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앞으로 좀 더 발전된, 그러니까 이번 통합고시가 과거의 통합고시보다는 발전된 상태로 좀 개정이 되고 있고요. 그게 좀 더 이제 저희들이 축적이 되고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이제 구비가 되면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한 가지 아까 이렇게 다른 나라들은 한 개 기관에서 하는데 라고 하지만 실제 미국의 한 예로 봐서도 대상의 연어 같은 경우도 백악관에다가도 요청을 하고 여기저기 요청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각 주마다도 거기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시키고 그거가 감춰져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같이 정부가 고민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 다오 아그로사이언스의 김달수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LMO법 관리 제도를 어떻게 이제 개선하면 좋겠느냐 현실을 대비해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아까 김은 교수님도 지금 현재 저희 그 LMO법이 안전성이라는 것으로 출발해서 지금 이 의회성으로 가가지고 결국은 심사를 거쳐서 판단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 저희도 이제 그 해외에 있는 어떤 회사로서 여기 수입 승인을 받고 있지만 이제 실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심사하시는 분도 대부분이 과학이라는 걸 근거로, 합리적이라는 걸 근거로, 실질적 상동성이라는 단어를 근거로, 그리고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서로 따른다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자료를 작성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걸 가지고 이제 위해성을 심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지금 아까 제가 그 김성 박사님한테 몇 개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쭤본 이유도 마찬가지고 지금 박태상 박사님도 말씀하시지만 지능청에서 지금 국내에서 그 GMO 작물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걸 왜 개발하냐? 이건 이제 회사라면은 그걸 가지고 돈 벌어서 이렇게 가는 친구도 있겠지만 국가기관에서 그걸 개발한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10년 안보 같은 얘기가 쭉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여기서도 똑같이 과학적인 걸로, 합리적인 걸로, 실질적인 동등성으로 국제 기준에 맞춰서 자료를 지금 제시하라고 이제 요구를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김창기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주대에 어떤 그런 부분은 그런 이슈가 생길 거고 또 한지학 박사님은 리스트가 쫙 있어서 처음에 딱 만들어내면 본인이 들고 시간 들어가는 게 다 계산이 되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데 제출하고 나서 이건 고추가 이런 데가 있으니까 이 부분 좀 보완을 더 하셔야겠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간이라는 게 쫙 늘어지게 되는데 이제 회사에서는 아주 싫어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것이 제가 지금 이제 이쪽에 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제 제안입니다. 제안은 한번 참고를 해보셨으면 어떻게 싶은데 과학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이라고 얘기하고 합리적이라고 얘기하고 실질적 동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자료를 만드는 사람하고 심사하는 분하고 또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합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서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심사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과학과 실질적인 상동성과 개발자나 일반적인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그래서 어떤 논리적인 이런 어떤 토론 같은 걸 우리가 잘 하시고 합리적인 분들이 주로 이런 앞으로 LMO 관리법 우리나라가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나가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치면 우리가 상당히 과학적인 용어를 쓰면서도 실제 우리 안에서 입장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게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각 기관별로 가능하면은 각 기관이 공유되는 가령 실질적 상동성은 통계적 유의성을 기본으로 하고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계적 유의성이라는 것을
아예 그거 중에 하나도 안 되면은 아예 안 되는 걸 하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되면은 무슨 예를 들어서 뭐 레퍼런스 같은 어떤 그런 걸 하든지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 어떤 합리적이라든가 실질적인 통계적 공동성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공동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는 쪽도 어떤 앞으로 좀 이런 그 반영이 되면 LM호법을 그러니까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낭비되는 부분 없이 정말 대한민국에 있는 같은 국민으로서 좀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효근입니다. 대학에서 오랫동안 전통 육종을 가르쳤고 지금 현재는 동부한농이라는 종자회사의 고문입니다. 오늘 참 많은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GMO, LMO는 판도라의 상자가 됐습니다. 지금 좀 젊은 분은 좀 모르실지 모르지만 1973년에 이 미생물에서 DNA 리커미네이션 나왔을 때 그때 충격은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 한 2년인가 무슨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인류를 망치는 그 파멸자냐, 그 이후에 또 누구는 구세주다, 뭐 극단적인 이야기가 나왔지만 86년에 처음 기술이 식물에 적용됐고 96년에 160만 정도의 상용화됐고 작년에 전 세계 16억 헥타르의 10%가 GMO가 심겨졌고 수십억 명이 먹은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걸 잘 감안해 주시고 지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딱 10년 후에 이 제도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좀 숙고가 있었으면 저는 또 이제 어느 시기에 행정학을 좀 했습니다만은 이 주제야말로 각 세계 200개 나라의 국가의 국격을 결정하는 공통인수입니다. LMO, GMO를 그 나라들이 어떻게 받아들였고 환경론자들의 영향이 어떻게 미쳤고 하는 한번 쭉 평가해보면은 나라의 수준이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문제다. 다른 거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 비교하기 힘들지만은 그리고 뭐 거두절미하고 전통 육종하는 사람으로서 이 기술은 발이 혁명적입니다. 근데 지금 한재학 박사님도 누차 이야기했지만은 현실적으로 이 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의논하는데 개발비가 아까 1억 3천만 불이 그 미국 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꼭 그렇게 들지는 모르지만 우선 그 장벽은 어지간한 회사가 도저히 생각을 못하고 나중 가서 이 안정성 문제 더 나가서 소비자의 이런 반응, 부정적인 반응들 보면은 엄두가 안 나요. 저부터도 이 육종학자로서 누가 와서 물어보면 그거 지금 하지 마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10년 후에도 이 이야기를 할 것인가. 지금 70억입니다. 20년 후에 92억이 될 텐데 딱 전문가들이 보기에 전 세계 경작지 면적이 많이 늘어도 7천만 헥타르밖에 그것도 한 개 땅입니다. 옥전 문답이 7천만 정도가 느는 게 아니라 지금 10억이 굶어 죽고 있어요. 우리들은 이 문제 가지고 안정성 뭐 따지지만은 한쪽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지금 이제 근년 보세요. 이 고가 파동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처참한 상황들이 우리하고 관계없는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기술이 만약 그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뻔했었는데 이런 어떤 한쪽 규제가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GMO가 양락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아까 김 교수님께서는 이거 하는 분들은 완전히 세이프하다 그랬지만 절대 아닙니다. 73년 이후에 지금까지 역사를 보고 제일 이 규제 문제라든지 연구하자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이게 지금 생물 무기로 쓰여지게 되면 인류가 그냥 파멸하게 됩니다. 알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알고 더 이제 그걸 하는데 이 양날이 한쪽은 그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툴인데 다른 위험성에 너무 치중하다. 전 늘 그 생각을 하는데 1903년에 라이트가 비행기 시작할 때 누가 이런 위원회가 생겼으면 절대 비행기 못 만들게 했을 때 비행기 때문에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베네핏이 더 죽은 사람보다 더 많으니까
21세기, 22세기 가면 언제든지 양쪽 칼날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위험한 쪽에 얼만큼 위험하고 이게 베네핏이 얼만큼 이런 뭐 냉정한 현실이에요. 어느 한쪽에 가서 제가 지금 이 전통조항을 하면서 김 교수님 책을 포함해서 이 제모의 문제점 한 7번인가 8번을 사서 강의할 때도 굉장히 열심히 강의했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더 들어가 보질 않습니다. 거기에서 예상했던 게 물리적인 오염보다 화학적인 오염이 더 클리어링하기 힘들고 유전적인 오염은 전혀 정말 인류의 바로 그 자체가 파멸이다라고 쓰신 분까지 있어요. 실제로 인간이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잘 조절하면은 베네핏이 클 수도 있다. 그래서 거듭 여기 계신 분 또 실제로 전국에 계신 분한테 부탁은 우리들이 지금 하는 행정의 에피션시를 10년 후에 봐서 정말 할 거 안 하거나 별로 안 해도 될 것 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아까 김 교수님 이야기 중에 그 100개 항목 사실 지금 관심 있게 조사하라고 하면 그게 단장 1000개가 됩니다. 2000개가 될 수도 있고 저부터 도서가 내라면 그 따라오는 궁금한 게 얼마큼 많아요. 그렇지만 100개로 됐다고 그 30몇 개가 만약 공통이라면은 위원회 하나만 안 드세요. 그것만. 그리고 각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그 위원회 운영을 하고 또 각 다른 부서가 봐야 될 거는 또 보는데 제발 부탁입니다. 이 기술이 가진 잠재력을 좀 더 직실하시고 이 위험성은 어떻게 최소화하고 그 잠재력은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도 김은진 교수님께서 나와주셔서 좀 멀리서 일이 원광대학교 그 1위에서 그 제도의 인식을 두고 또 근본적인 그 물음을 던지셨는데 기준이 잘 지금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걸 보면 이 제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도를 향하시는 이 심사 기관 담당자분들께서도 특히 이제 홍보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선도 하지만 그래서 그 홍보에 관한 뭐 저희도 그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제도적인 측면에 대한 알리는 노력도 많이 그러니까 가이드라인도 있고 또 세부적인 그 밑에 기준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또 알리는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면 하고서 이제 논하는 자리가 또 오늘 이 자리이기도 하니까 계속해서 또 문제를 제기하거나 또 말씀해 주실 내용 있으시면 아까 지금 그 한지학 박사님 그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못 드려서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고추 같은 경우에 뭐 향후 대두나 옥수수가 값이 엄청 올라서 사료가 없어서 고추를 사료로 뭐 갈아 사용을 해야 될 경우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뭐 어류에 대한 사료 실험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경우가 아니니까 사료로서 양사료 실험을 요구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꼭 이제 뭐 시나리오로 뭐 강 주변에 어업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쪽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그 고추를 재배를 한다. 그래서 그 재배되는 것으로 인해서 뭐 해충 저항성이다 싶으면 그 해충 저항성 단백질이 인근 그 수역으로 흘러들어서 뭐 곤충에 영향을 주고 곤충에 영향을 줘서 어떤 그쪽 생태에 영향을 준다. 그런 가정에서는 아마 이제 뭐 고려를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고추가 그쪽 주변에서는 재배가 되지 않으니까 그쪽 자료를 요구를 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고
BT 관련해서는 BT 옥수수로 그 수생태계를 평가하기 위한 어떤 모델 표준 어떤 그런 논문은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수영량을 볼지에 대해서 거기서 보면 이제 어떻게 그게 수중에 들어가서 분해되고 거기에 관련되는 생물들이 있는가 일단 그거를 파악하셔야 되고 일단 그쪽 생물들에게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보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문경재 임무선조입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오늘 이렇게 모여서 말씀하실 때 느끼는 게 노무현 제모가 산업화된 27년 그리고 아까 의 박사님 이야기하듯이 심사가 12년 됐고 내려목표 시행이 5년 됐고 이런 관점 이런 시점에서 이제 심사의 효율성이나 안전성 확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논의하는 이런 자리가 아마 내가 시급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박용 교수 말씀하셨듯이 GMO라고 하는 게 안전한 것부터 인류의 아주 위협이 되는 것까지 인류의 큰 보호를 할 수 있는 것까지 아주 폭이 넓은데 지금 우리가 그 넓은 폭을 가지고 이 논의하면서 좀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가지고 지금까지 이야기해 왔는데 그걸 이제 구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용은 17년간 해보니까 이제 정말 우리가 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고 어떤 안전관리 약간만 하면 되는 그런 어떤 수준이더라. 그런 카테고리. 그 다음에 미생물 앞으로 이제 나올 이제 지금부터 개발되고 있는데 미생물이라든지 파마슈티컬 같은 그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보시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이 컨센서스를 형성해보자. 어떤 관점 이렇게 좀 카테고리를 좀 나눠서 우리가 안전관리나 안전성 확보나 심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바닥을 잡아주셨으면 제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안해 주시고 새롭게 정리해 주신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예, 또 있으십니까? 예, 예 차진 목사님. 김보 차장입니다. 간단한 코멘트 한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회사 사람들끼리 하는 농담인데요. 한국에서 승인받는 게 유럽 승인받는 것 훨씬 어렵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가장 큰 게 리스크 어세스먼트라는 걸 갖다가 어떻게 풀어나가시는지 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근데 리스크 어세스먼트에 대한 논문이라는 걸 찾아보게 되면 리스크 어세스먼트라는 것은 과학적 지식에 기반한 추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기업에서 심사를 하실 때 기존에 축적된 과학적 지식에 따라 추론을 하시는 게 아니라 꼭 내 눈앞에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이만한 가능성이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자기 기업 마련하셨으니까 데이터 리ኳ어먼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지만은 과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김우진 교수님 말씀하셨던 사회경제적 영향 내지는 그 심사위원회에 일반인이 참여하는 걸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전도제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에서의 제도는 지금 보면은 안전성 심사 단계가 있고 나중에 실제로 공부를 수입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역할에 있어서 그 역할이 분명히 구분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회경제적 영향이 고려돼야 되는 단계는 실제로 공부를 수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단계이지 이게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거기서 사회경제적 영향이 고려될 요소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김은지 교수님께 지금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코멘트 드리고 싶은 건 제가 뭐 회사에 다닌다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모든 GMO가 아니면 모든 LMO가 안전하다는 얘기는 누구도 할 수 없다라고 저는 동의합니다. 다만 회사들이 신청을 하는 것은 회사 안에서 시험을 해봐가지고 얘는 안전해서 제출해서 승인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는 것이죠. 그런 것들만이 신청이 되니까 그런 것이지
모든 GMO가 안전하다, LMO가 안전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다. 그 멘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데이터 리ኳ이어먼트 관련해서는 그거의 정확성이랄까, 하여튼 그 부분을 특히 통계하고 결부돼서 좀 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심사에 임해 주길 바라는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구영우 연구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있으면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사회경제적 평가, 또 일반 참여, 이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김은진 교수님께서 좀 코멘트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냥 그 코멘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우선 아까 동부한농의 공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정말로 궁금합니다. 10년 후에 제가 여기에서 이 안전성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후에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은 핵발전소가 처음 생겼을 때도 똑같았었고, 그 다음에 강원병과 관련된 문제가 터졌을 때도 똑같았었고, 프레온가스가 나왔을 때도 똑같았었고, 우리나라에 황소 개구리가 나왔을 때도 똑같았었습니다. 정말로 저도 10년 후에 여기에서 계셨던 분들이 정말로 그때 돼서 저에게 그것 봐라, 네가 과민반응을 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로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행히 많은 개발을 하시는 분들과 그 다음에 연구를 하시는 분들과 그거를 앞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한 번도 스스로 안전성에 대해서 확신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 입장을 끝까지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를 하면서 100가지 넘는 항목에서 37가지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걸 통합심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 문제를 고려할 시점이 됐다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이거를 제안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통합을 해서 좀 더 그 분야의 각각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좀 더 면밀하게,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확실하게 심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취지였는데, 그게 받아들이시는 많은 분들께는 마치 이게 제도의 효율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서 저는 효율성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게 아니라요, 정말로 이거를 엄정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중복, 여기에서도 하고 저기에서도 하는 그런 중복이 아니라 한 자리에 모여서 그 각각의 심사위원들이 자기가 발언하는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질 만큼의 그런 확실성을 가지는 그런 심사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사회경제적 안전성이라는 것은 사회경제적 배려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수입을 할 것이나 말 것이나 뭐 최종적인 단계에서 하는 것이지, 이걸 안전성 평가에서 뭐 다른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회경제적인 안전성이라는 것이요, 여기서 사회경제적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단순히 뭐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다음에 뭐 이것이 갖다가 앞으로 이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무리 앞으로의 과학기술이 어떤 형식을 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상업적으로 쓰인다고 했을 때는요, 한쪽에 수익이 가면은 그 수익으로 인해서 한쪽에는 어떠한 피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경제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학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상품이나 기술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얻는 쪽이 있으면 그 수익에 따라서 그거에 따른 피해를 보는 쪽도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양자를 함께 고려해 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제품들이 우리나라에서 수입돼서 올 때, 내지는 우리나라에서 재배를 될 때, 우리나라에서 유통이 될 때,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될 때, 이 모든 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이 고려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말씀하시면 안전에 대해서 100% 보장을 못하는데, 그 기술 자체에 100% 보장을 못한다면 그거에 따라서 생겨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당연히 같이 고려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회경제적 고려 문제는 이게 국제적으로도 아직 확립이 덜 돼가지고요. 그 CBD 생물장소 해박 당사국회에서도 계속 논의 중에 있고,
앞으로도 특별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서 계속 좀 더 구체화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지는 그 김은진 교수님 그 취지가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게 아직은 불분명해가지고 국제적으로 계속 세부적으로 확립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6조에 따로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지금 주포의 차진 부장님이 얘기하신 내용이, 차진 이사님이 얘기하신 내용이 그 부분이거든요. 농지청의 위해성 평가는 과학적으로 심사를 해서 적합 여부만을 농식품부랑 농산품질관리원에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국립농산품질관리원장, 국립종자원장, 그 다음에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이거를 수입 여부를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거를 사회경제적으로 고려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부분이. 그래서 구분돼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신청은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과학적으로 예성 여부에 대한 적합 여부를 판단을 해주는 거고요. 그거가 구분이 돼 있다는 거, 법적으로 그 부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 김태당 박사의 말씀도 맞고요. 우리 법에 그렇게 돼 있고, 다만 그걸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국제적으로 확립이 된 게 없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계속 그 과정 중에 있는 거고요. 제가 오늘 토론을 들으면서 이제 그 얼마나 친숙하냐 이게 오늘 많이 그 키워드가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김은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도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제일 크거든요. 좀 확실한 거는 문제가 있더라도 별로 사람들이 걱정 안 합니다. 비행기 떨어지면 죽는 거 다 알거든요. 우려를 안 합니다. GM에 대해서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건 사실인데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보건 분야 10분도 없지만 보건 분야 다른 분야들 지금이 인류 있어서 가장 안전한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루는 가장 불안한 게 뭐냐면 불확실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심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경험이 생기고 친숙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많이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근데 12년 가지고는 아예 어렵다는 거죠. 아까 그 김대삼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벤트 베이스로 하는 걸 데이터 베이스로 하자. 꼭 할 수 있습니다. 한 50년 지나가지고 50년 계속 풀려보니까 문제가 없더라. 그러면 데이터 베이스로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까지 못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차진 이사님 말씀하시는데 그 유해평가할 때 결론 내린 부분이 어떻게 결론인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개발회사 입장하고 기지개 입장이 좀 다른 게 그런 부분이에요. 개발회사 입장에서는 변경적인 방법으로 추론으로 할 수 있는 건 가능하면 해달라 그런 입장이고요. 근데 규제기한 검토해보시면 그렇게 안 됩니다. 기납적으로 결과를 갖다 줘야지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재화 박사님 말씀하시는데 그 한재화 박사님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원인이 권리를 주장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국가 공무원한테 언제든지 다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초를 신청하시면 아마 식품을 하실 것 같은데 시약청 오셔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어떤 자료를 만들어가 신청해야 되는지 개발 단계부터 같이 와서 상의를 하시는 게 민원이 걸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 당연히 여기서 친절하게 여기는 업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은 일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전문가시잖아요. 저도 좀 이제 박승 박사도 그렇고 상당히 전문가고 제가 많이 개인적으로 많이 물어보고 있는데 이 기관에 계시기 때문에 가끔 자리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한테 낭패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10년 동안 잘 이렇게 좀 시스템 갖고 나가는데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아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잘 모르는 사람이 이상한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반격이나 또는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서로 다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특별히 이런 정말 스페시픽하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자리 이동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개발하는 사람들이 지금 저기 정보기관에 계신 분들한테 부탁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은데요. 네, 또 있으시면 지금 한 분 정도 말씀을 듣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문산토의 배우면이라고 합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려고요. 지금 현재 통합고시를 개정하실 예정이시라고 하셨는데 그 개정 일정이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개정 시에 이제 개발자 도의의 당사자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혹시나 발언 기회를 갖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분 박태성 박사님. 이거는 벌써 개정이 좀
작년도부터 이루어졌고요. 한미 기술협의부터 시작해서 WTO까지 통보가 된 내용이고요. 이미 개발사들하고 많은 얘기가 중간중간 있었고 지금은 모든 게 다 수정이 돼서 규제 심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다음 차수에 이제 다시 의견을 받을 거고요. 아마 규제 심사 끝나면 바로 이제 시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규제 심사가 각 부처별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일정은 잡혀 있지 않고요. 농식품부터 교과고 다 모든 부분들이 완성이 돼서 최종적으로 직영부에서 통합고시로 이제 시행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은 9월 말이나 10월쯤이면 충분히 개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이제 규제심사위원회는 국무급 쪽에서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아직 결정이 안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동안 논의를 통해서 그 한마디로 요약을 한번 젖을 해보면 그 기존의 제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문제 제기와 개선할 점을 지적을 해주시고 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제도 자체도 그렇지만 그 운용상에 있어서도 많이 있었다고 보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일일이 이 대답이 이루어지고 또 서로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어떻게 하자라고까지는 다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정리는 안 됐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실은 이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하도 많이 나와서 그걸 일일이 다 하나하나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저도 열거 하는 걸 포기했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는 지금 법 개정으로 일부 지금 수렴이 돼서 좀 과정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앞으로 정리가 돼서 계속적으로 논의되고 반영이 돼야 될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리를 통해서 다 이제 회람을 하고 계속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제도에서도 그렇지만 또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몇 가지 제안들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그 부분들도 앞으로 계속 그 필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일이 진행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며 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준 날씨에도 불구하고 박대분 교수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포럼 또 세미나에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 분으로서 한지혁 박사님 또 권순정 박사님 또 하정철 박사님 등 여러분도 참석해 주시고요. 또 참석자 여러분들 끝까지 남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제 발표를 훌륭히 해주신 두 분을 비롯해서 7분의 토론자 여러분들께 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수로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